안녕하세요. 금리 인하가 아직인데 그 29세 이하의 이자 비용이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29세 이하의 이자 비용이 63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었답니다. 기준 금리 인하는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2024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은 없을 수 있는데 20대가 이자 비용이 63에서 127로 늘어났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냈을 때 이제 들어가는 돈이 저만큼이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거죠. 대출을 대출로 막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빌리고 하다가 목까지 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보험약관대출, 뭐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담보로 한 대출, 뭐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들이 있는데, 이제 29세 이하의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출하는 것 중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있고요.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을 통해서도 이제 빌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이제 시용도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더 높은 이자를 물면서 대출하는 게 많아지지 않나라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청년들이 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죠. 이제 뭐라고 그러냐, 왜 이런가라고 했더니 청년층의 연끌, 비트, 뭐 이게 문제라고 하죠. 무서운 얘기는 실제로 정말로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저만큼 한 게 아니다. 실제로는 이제 무리하게 비트한 것 때문에 대출이 저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빚을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뭐 부모님의 아파서 뭐 병원비 때문에 혹은 학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했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게 아니라 뭐 코인 하겠다고, 주식 하겠다고, 부동산 투기 하겠다라고 빚을 냈다라고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20대가 뭘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하고 뭐 코인을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지면 인생이 죽을 때까지 거의 엉망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30대 40대가 주거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낸다. 이것 또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20대 싱글들, 청년들이 저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다라는 건 이제 저 세대들이 꽤 많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어쩌다가 저렇게 심각해졌나. 저렇게 돼도 뭐 우리 사회가 괜찮은 건가? 안 괜찮죠. 매우 우려스럽죠. 매우 충격적이죠.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빚쟁이들이 창궐해서 빚쟁이들이 정말 우리의 사회를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매우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염치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냥 개막장으로 흘러간다고 봐도 하나도 이제 무리가 아닌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2년 사이에 100%가 넘었다라는 거. 다른 연령대 증가율이 20% 30%인데에 비해서 20대에 이제 이자 비용 증가가 너무 심하다라는 건 저 세대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인데 견딜 수 있겠냐고요. 못 버티는 거죠. 참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청년층들의 연끌 수요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아니 저 청년들이 저렇게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안 되죠. 소비할 게 없는 거죠.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가 이제 부진해지는 거고, 내수가 부진해지고 먹고 사는 게 더 어려워지면 삶의 수준이 이제 더 악화되는 거고,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틀어막힌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20대들은 수십 년간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미친듯이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정말로 빈곤하게 서글프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정말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이제 저들이 살아가게 될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이제 살벌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람들 간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관계가 가까워지면 돈 빌려달라 그러고, 뭐 불편한 거 요구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단하고 거리를 꽤 많이 둘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해도, 친지라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잘못했다가 또 엮이면 보정이라도 썼다가요, 같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저렇게 빚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빚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하면 회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업들이 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몰락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청년들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0명 중에 뭐 한 40% 정도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요. 앞으로 저들이 이제 그 빚쟁이로 이제 살아가는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인생이 매우 우울할 것이고, 그들이 아마 많은 착취를 당하고 많은 이제 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강제로 성실해지는 거죠. 강제로 성실해지고 착실해지고, 정말 일만 하고 회사집 하고, 뭐 원래 회사 퇴근하면 또 두 번째 회사로 또 출근하고, 정말 몸을 갈아서, 뼈를 갈아서 아마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게 될 겁니다. 채무자가 되면, 빚쟁이가 되면 채권자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사채업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계속 이자를 뜯어가고 또 뜯어가고 계속 악랄하게 괴롭힐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지, 채권자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려 요즘은요, 20대들이 나 그냥 파산할래, 나 개내생할래 하고 놔버릴까봐 되려 채권자들이 겁낸다라고 하죠. 지금의 세대들이 너무 무책임해서 뭐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할 거야 하고 놔버릴까봐 이제 되려 금융권들이 더 두려움에 뜬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빚이 너무 많이 짧은 기간 안에 급등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아마 정말로 우리의 삶에 좀 많은 충격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려스럽습니다. 이래저래 더 이제 겁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저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사회에 꽤 많은 무서운 사회 현상으로도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아. 그러니 좀 더 우리는 숨죽이고 살아야 되고, 빚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대들의 빚이 저들의 이제 이자 부담을 2배로 늘렸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한동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고금리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